혹시 한국 물류 시장에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좀 딱딱할 수 있는 이 부동산 보고서를 가지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사건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요. 지어지기로 계획됐던 어마어마한 수의 물류 창고들이 글쎄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72.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무려 현재 우리나라 물류창고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전부 인허가만 받아놓고 첫 삽도 못 든 채로 그냥 멈춰서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사라진 유령 창고들을 추적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조사가 그렇듯 사건 현장부터 가봐야겠죠. 바로 팬데믹 시기, 이커머스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때로 말입니다. 그때 정말 너도 나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니까 물류 창고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엄청난 건설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했던 겁니다. 순식간에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빈 창고를 나타내는 공실률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과연 이 멈춰버린 172개 프로젝트들, 이 유령 창고들의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소유권 데이터를 탁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크게 두 부류의 용의자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먼저 개인 소유 프로젝트들은요, 시작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흔히 PF라고 부르는 자금 조달의 벽에 딱 부딪혀버린 거죠. 한마디로 돈줄이 막힌 겁니다. 실패하는 과정도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고 빨랐습니다. 일단 땅 주인한테 계약금만 주고 서류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치를 돈,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프로젝트는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 소유는 사실상 끝났고 앞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진짜 잠재 공급은 이 법인 소유 프로젝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들 역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건축 허가라는 게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보통 2년, 길어야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그냥 취소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인 소유 프로젝트의 무려 81%가 바로 이 허가 취소라는 위험지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프로젝트가 망해서 경매로 나오면 누군가 싸게 사서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예요. MPL, 그러니까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인데 보시다시피 몇 번이고 유찰되고 있습니다. 30번 넘게 주인을 못 찾은 곳도 있죠.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 시장에서는 이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개인 소유는 실패, 법인 소유는 시한폭탄, 경매에 나와도 안 팔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물류창고 공급 폭탄이라는 건 사실상 착각이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24년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공급이 있었죠. 그런데 2025년부터 보세요. 신규 공급이 거의 뚝 끊깁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스스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은 급격하게 줄어들 게 거의 확실해졌는데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요라는 멈출 수 없는 엔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창고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거의 절반은 3PL, 즉 3자 물류 회사들이고요. 또 3분의 1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직접 빌리고 있어요. 결국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회사들이 시장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큰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끄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곳들의 성장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죠.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는 그 수많은 상품들을 처리하려면 이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넓은 창고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의 강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자들이 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C커머스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온 거대한 파도죠.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정말 많이들 쓰시죠? 이 플랫폼들의 사용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배송 속도. 한국 이커머스처럼 빠르게 배송하려면 결국 한국 안에 자체 물류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창고 확보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한쪽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시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제는 아무 창고나는 안 통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미래 물류 창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이 생각보다 엄청 까다로운 직원들이에요. 전기도 많이 먹고 일할 공간도 아주 넓고 탁 트여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바닥이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바로 에러가 나거나 고장나 버리죠. 이런 최첨단 설비가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장은 정직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런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동화에 딱 맞는 최상급, 즉 프라임 창고들은 일반 창고에 비해서 빈 곳이 훨씬 적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좋은 창고를 선점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172개의 유령 프로젝트들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들도 인허가 만료 위험에 처해 있죠. 투자자들도 외면하고 있고요.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 이커머스 강자들에 더해 C커머스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까지 참전하면서 특히 자동화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창고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유령 창고 미스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희귀해지는 최고의 창고를 차지하는 자가 미래의 배송 전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집 문 앞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을 가져다 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